오제 시절 유태 씨의 딸 강원은 제국 고신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강원이 들판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신기해서 발자국을 따라 밟았는데 그 발자국을 밟고 그만 잉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원의 생각이었는지 고신 씨의 생각이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태어난 애는 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길거리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와 말이 이 아이를 밟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숲에 버렸더니 산림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주워서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얼음 위에 버렸더니 하늘의 새들이 날아와 아기를 덮어주었습니다. 강원은 이 아이를 신이라 생각하고 다시 데려와 길렀다고 합니다. 버렸던 아이라는 뜻에서 아이의 이름을 기라고 지었는데 이 아이가 커서 농사를 관장했으므로 후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후직기라고 부릅니다. 후직기의 아들이 부줄이고 부줄의 아들이 국이고 국의 아들이 공류인데 공류는 꽤 유능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공류가 죽고 아들 경절이 뒤를 이었는데 빈을 자기 나라로 삼았다고 합니다. 경절이 황복을 낳고 황복이 차불을 낳고 차불이 회유를 낳고 회유는 공비를 낳고 공비는 고어를 낳고 고어는 아어를 낳고 아어는 공숙조류를 낳고 공숙조류는 고공단보를 낳았습니다. 고공단보는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훈육의 공격을 받아 서쪽 기산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공단보에게는 태백, 우중, 계력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계력이 현명한 부인 태임과 결혼하여 창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창이 매우 똑똑하였으므로 고공단보가 내심 창에게 자신의 자리를 있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장남 태백과 차남 우중이 이 생각을 읽고서 남쪽 이민족의 땅으로 도망가 몸에 문신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후계자 자리를 계력에게 양보했습니다. 태백과 우중은 오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고공단보가 죽고 계력이 뒤를 이으니 이를 공계라고 부릅니다. 공계가 죽고 창이 뒤를 이었는데 창은 중원 서쪽의 패자라는 뜻에서 서백이라 불렸습니다. 서백 시절에 백성들이 서백 밑으로 귀의하여 들어왔고 태전, 괴뇨, 산의생, 죽자, 신갑대부 같은 명신들이 그의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은나라의 힘이 쇠퇴하고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많은 백성들이 서백에게 기대를 품었습니다. 참고로 조선 초기에서 중기를 살았던 예술가 신사임당의 호 사임당은 바로 서백창의 모친인 태임을 닮아 세상을 바꿀 아이를 낳겠다는 뜻입니다. 서백창에 대한 전국의 신망이 높아지자 은나라 주왕이 서백을 유리라는 곳에 가뒀다고 합니다. 서쪽 주나라 신하들은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주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 비중을 통해 주왕에게 바치고서야 서백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백창의 장남은 일찍 죽었는데 전설에서는 은나라 주왕이 서백의 장남 배급고를 죽여서 서백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아들인 발이 서백의 뒤를 이었습니다. 주나라의 성은 희니까 풀네임은 희발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희발이 책사 태공망 강상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은나라 주왕을 전벌하고 천하의 패권을 잡으니 이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보통 희발은 시호인 무왕, 희발의 아비인 희창은 문왕이라고 부릅니다. 무왕이 천하를 평정한 후 공신과 왕족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나라를 세우게 하고 각 지역에 제후를 봉했으니 이 제도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주나라는 수도 주변과 직할령만을 다스리고 다른 제후들은 각자 자기의 영지를 다스리면서 임금이자 종갓집인 주나라 왕실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주나라가 서면서 제사의 성격도 이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은나라의 제사는 신을 받아 공수를 하는 무당의 제사였을 것이고, 동물은 물론 사람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나라의 제사는 이제 문화적 행사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조상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조상들의 우두머리인 주나라 왕실을 존중하라. 무왕이 즉은 후에는 무왕의 어린 아들인 성왕이 즉위했습니다. 성왕이 나이가 어리자 무왕이 바로 아래 동생인 주공, 무왕의 바로 아래 동생인 주공 희단이 섭정했습니다. 주공단은 성왕의 다른 삼촌들인 관숙, 채숙, 곽숙의 반란을 진압하고 주나라의 예법과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7년간의 섭정을 마치고 성왕이 성인이 되자 주공은 모든 권력을 왕에게 바치고 신하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유가에서는 오제의 마지막 임금인 요임금과 순임금, 하나라의 우임금, 은나라의 탕임금, 주나라의 문왕, 무왕, 주공을 합쳐서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이라고 부릅니다. 유가에서 말하는 성군의 모델이 바로 이 7사람인 것입니다. 특히나 주공은 조선의 역사에서도 간혹 언급이 됩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것을 주공이 성왕을 보좌해서 훌륭한 정치를 이뤄낸 후 권력을 바치고 신하로 되돌아간 것과 비교하는 대목이 간혹 있으니까 조선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공이란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나라의 중앙의 정치는 천자인 왕을 중심으로 하고 주공과 다른 제후들이 이를 보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공의 장남 희백금은 노나라를 다스리는 제후가 됐고 차남 군지는 주공의 자리를 이으면서 천자를 보좌했습니다. 주공 희단과 함께 성왕을 보좌한 소공 희석은 문왕의 서자였고 필공 희고는 문왕의 1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왕이 죽은 후 태자 쇠가 즉위하니 이가 강왕입니다. 성왕과 강왕의 재위 40여 년은 주나라가 국가로서 기반을 닦고 번영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를 성강지치라고 부릅니다. 강왕이 죽은 뒤에는 아들인 소왕 하가 즉위했는데 기록에선 이때부터 주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왕이 죽은 뒤에는 소왕의 아들 모광만이 즉위했습니다. 모광은 말을 타고 천하를 순수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모광의 명마 8피를 모광팔준이라고 부릅니다. 모광이 서쪽 신들의 세계에 가서 서왕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는 후에 목청자전이라는 소설로 정리되었습니다. 모광이 죽은 후에는 공왕 여호가 즉위했고 공왕이 죽은 뒤에는 공왕의 아들인 의왕 간이 즉위했습니다. 의왕이 죽은 후에는 동생인 효왕 벽방이 즉위했고 효왕이 죽은 뒤에는 의왕의 아들인 태자 섭이 즉위하니 이가 이왕입니다. 이왕이 죽은 뒤에는 그 아들인 여왕 호가 즉위했습니다. 여왕 희호는 탐욕스러운 간신인 영의공을 총애했고 충신이자 현신인 대부 예량부, 소공, 주공의 간언을 듣지 않았으며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 비판할 것을 염려하며 위나라 출신 무당을 고용해서 온 나라를 감시하면서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왕 희호의 치세 동안 서로 눈빛으로만 대화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발굴 자료에 따르면 여왕은 여기저기에서 전쟁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왕을 습격했습니다. 여왕은 한나라를 건너 남쪽 채라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왕이 살아서 도망을 친 상태에서 소공과 주공이 왕 없이 정치를 행하니 이 시기를 공화시기라고 합니다. 공화는 사기에 따르면 왕 없이 함께 화합하여 정치를 행했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죽석인연이라는 책에는 공백화,
라는 인물이 공화백이라고도 하는데 이 인물이 섭정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에 리퍼블릭에 해당하는 번역어인 공화국, 공화정, 공화제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공화가 시작된 것이 기원전 842년으로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중국 역사의 국체적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왕을 쫓아낸 민중봉기는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된 민중봉기가 되었습니다. 공화제는 기원전 828년 공화 14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왕이 결국 채라는 땅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왕의 태자인 정의즉위하니 이가 선왕입니다. 여왕의 막내 아들 희우는 정나라 제후가 되었습니다. 선왕의 시대에 다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를 선왕중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치에 비해서 전쟁에서는 큰 소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782년 선왕이 죽은 후 그 아들인 유왕 궁생 혹은 궁열이 즉위했습니다. 유왕 2년인 기원전 780년 주나라 서쪽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백양보는 이것이 주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유왕이 포사라는 여인을 총애해서 그 사이에서 백복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유왕은 왕후인 신후와 태자 의구를 폐한 후 백복을 태자로, 포사를 왕후로 삼았습니다. 포사는 미인이었지만 도통 웃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거짓 봉화를 올렸고 봉화 연기에 깜짝 놀라 주변 제후들과 군인들이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고 포사가 드디어 웃었습니다. 유왕은 포사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 자주 가짜 봉화 연기를 피웠고 결국 제후들은 봉화 연기가 올라도 더 이상 주나라를 도우러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71년 폐위된 왕후의 부친인 신후가 서쪽 이민족인 견융과 손을 잡고 유왕을 공격했습니다. 유왕이 봉화를 피웠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유왕은 도망을 치다가 여산 아래에서 죽었고 포사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신후는 자신의 외손자인 폐태자 의구를 즉위시키니 이가 바로 평왕입니다. 평왕이 즉위했지만 주나라도 호경은 견융의 약탈로 황폐해졌고 주나라 자체의 힘으로는 견융을 내쫓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 나라, 특히 정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견융을 겨우 내쫓은 평왕은 기원전 770년 황폐화된 도읍을 버리고 동쪽 나급으로의 천도를 결정했습니다. 기원전 770년의 천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주나라를 서쪽 주나라라는 뜻에서 서주, 이후의 주나라를 동쪽 주나라라는 뜻에서 동주라고 부릅니다. 천도 이후부터는 주나라 왕실이 얼마나 약한지 온 천하가 다 알게 됐으므로 제후들은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록한 역사책 춘추에서 그 이름을 따서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 부릅니다.